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상품 매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을 내면 특별 교부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5월의 첫날이자 노동절인 오늘도 낮 동안은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고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에는 어떡하나 싶으셨죠.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5월의 첫날이 오늘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또 하늘에도 구름이 거의 없이 내내 맑겠는데요. 다만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대구의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는 약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 지역도 25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어제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성주도 방문해서 사드 배치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선거가 기득권을 심판하고 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침체에 빠진 대구, 특히 청년들을 위해 대구 시민이 먼저 변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 도시였던 이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못 살아. 1인당 총생산도 제일 낮고 실업률도 높고 특히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제일 없고 이제 남은 것은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이에요. 대구 유세가 끝난 뒤에는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사드가 배치된 성주 소석리를 찾았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심상정 후보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사드 기습 배치와 경찰의 과잉 진압,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주민들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랍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편협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밀실 협상에 대해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겁니다. 여러 차례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심상정 후보. 남은 대선 운동 기간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의 표심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혼술, 혼밥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증가세인데 관련 상품 매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33살 직장인 황인준 씨. 일주일치 먹을 식재료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된다는 생선구이 한 토막을 고르고 역시 몇 분만 조리하면 먹을 수 있는 1인용 국과 가볍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컵밥까지 장바구니에 담는 것 대부분이 간편식입니다. 기존의 대용량들은 이제 남으면 버려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요즘 채소도 간편식으로 좀 소용량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반조리나 레토르트, 냉동식품 등 간편식품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가정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편 가정식 매출이 지금 신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신장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과 노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는 25.8%로 5년 전인 2010년보다 4.3%포인트 올랐고 경북은 30.4%로 5년 전보다 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덩달아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컵라면 등의 판매에 주력하는 편의점 업계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용 고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에도 편의점 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난 1인 가구로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이들을 겨냥한 제품과 관련 업계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는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함께 오늘 오전 대구체육관에서 지역 근로자와 가족 등 2천여 명을 초청해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오늘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고용노동청 등 지역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힘써온 모범 근로자를 표창합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조합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노동절 대구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을 내면 특별 교부세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종합적인 대책도 나올 전망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공모했습니다. 폐교나 빈집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가꾸거나 대도시처럼 버스 노선과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 계획을 지자체가 제출하면 행자부가 오는 6월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18억 원 정도, 총 88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줘서 공모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특히 많은 경북의 지자체들이 상당수 공모에 나선 가운데 의성군은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의성군 노인 비율이 36.8%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18개 읍면 중에 14개 면이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행자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낙후 지역개발처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명칭을 바꿔 시행돼 왔지만 인구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발전 정책이 없었는데 청년 희망뿌리단 운영 등의 지방 소멸 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과제화되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본처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행자부의 대책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신지역발전 방안이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방소멸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됐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얼마나 차별화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네, 부산교육청이 내년부터 우리나라 교육사상 유례 없는 시험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건데 이제 찍기형 시험이 아닌 논술형 시험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이 부산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서술과 논술, 수행평가로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주입식 암기식의 교육 방식을 바꾸는 교육사상 유례 없는 첫 실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제자 의도에 맞춘 수동적인 학습보다 토론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또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2년 전부터 논술형 문제 1000여 개를 만들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왔으며 전문교사 150여 명을 양성했습니다.
객관식 평가 폐지는 초등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따른 다양한 과제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교육 방식이 크게 달라져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야 하고 논술형 평가다 보니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아 학부모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기존 주입식 보습학원의 수요는 줄겠지만 대신 논술 사교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향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서술형 평가들로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시험을 서술형 시험으로 쳤을 때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고, 그러면 이제 또 서술형 평가를 치기 위한 또 사교육을 또 해야 되는가, 그게 좀 걱정이 되죠. 부산교육청은 하반기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부모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객관식 시험 폐지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에 물산업 선도기업 6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6월 태국 국제 물산업전 참여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지원을 받고 다양한 수출 관련 정보도 제공받습니다. 경상북도는 물산업 내수 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출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물기업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대구시는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 해피콜 운영을 이달부터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대구시와 계약하는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즉시 전화 설문만 했지만 이달부터는 공사 준공 등 사업과 민원 처리가 끝난 뒤에 전화 설문을 실시해 업무 처리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에는 상수도 분야, 지난달에는 소방 분야 민원에 대해서도 전화 설문을 실시하는 등 청렴 해피콜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처음 소개된 개화기부터 근현대 교과서까지 대구 지역 학교 자료가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학교종이 땡땡땡이란 이름으로 오는 7월 30일까지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열리는 근현대 교과서 특별전에는 개화기 때 발행된 교과서인 대한지지 등 근현대 교과서 160여 점과 졸업장과 통지표 등 한국사 자료 6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와 함께 일명 뺑뺑이 돌리기라고 불린 무시험 추첨기와 실물 학교종, 낡은 나무 책걸상과 양은 도시락 등도 옛 교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목원이 시민들에게 이국적이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대과일과 난대식물이 어우러진 열대과일원을 개장합니다. 새롭게 조성된 열대과일원에는 삼척바나나와 분홍바나나, 자이언트 바나나와 하귤, 불수감 등 생소한 열대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는 않았지만 카카오와 빵나무, 람부탄과 대추야자 등 다양한 열대과일들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내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대구시 중점시책과 연계해서 선정된 22개 공모주제 범위 안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시정 참여형 사업이 85억 원, 지역 참여형 사업이 40억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대구시는 민원 해결용 제안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공익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봄 여행 주간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대구는 재밌다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광석길 공연장에서 여행 주간 토크 콘서트를, 또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과 청보리밭에서는 사진 촬영과 마술쇼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놀이버스인 김광석 콘텐츠 투어버스 더 플레이버스도 오는 6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시간씩 무료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업 170여 개 음식과 숙박업소는 10에서 50%의 여행 주간 특별 할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전화신고 ARS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 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에는 어떡하나 싶으셨죠.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5월의 첫날인 오늘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도 거의 없이 내내 맑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깔려 있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부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15도,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상주의 기온은 14도, 김천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상주 27도, 김천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9도, 울진 1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